바닥에서 다시 피어나다. 일장 무너진 날. 1997년 11월의 어느 아침, 윤식은 공장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거래처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 사장님, 미안합니다. 우리도 이번 달 어음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윤식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미 세 곳의 거래처가 연락을 끊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직원들의 월급날은 코앞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마당에서는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15년 전 단돈 500만 원을 들고 시작한 이 작은 제조업체는 윤식의 전부였다. 성실함 하나로 일구어낸 이 공장이 그가 가족에게 약속한 안정된 미래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 명숙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며 물었다. 윤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식은 직원들을 모았다. 20명의 직원들 앞에서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 누군가는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누군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축하해 주었던 사람들이었다. 죄송합니다. 공장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윤식은 그 누구의 눈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2달 후 공장은 경매에 넘어갔다. 집도 곧 넘어갈 예정이었다. 42세의 가장 윤식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이장 바닥의 시간. 아빠, 이사 가는 거야? 12살 큰아들 준호가 물었다. 윤식은 대답 대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이 이사 간 곳은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그나마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보태준 돈이었다. 새벽 4시 윤식은 일어나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한때 사장님이라 불리던 그는 이제 새벽 골목을 달리는 배달원이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주유소로 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주유원으로 일했다. 저녁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했다. 첫 월급날 윤식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82만 원. 한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던 그가 이제 하루 3가지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었다. 집에 돌아온 윤식은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건넸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도 거칠어져 있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한 지 1달이 지나 있었다. 고생했어요, 여보. 명숙의 말 한마디에 윤식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어느 날 옛 거래처 사장을 주유소에서 마주쳤다. 벤치에서 내린 그 사람은 윤식을 알아보고 잠시 멈칫했다. 윤 사장님, 여기서 뭐? 주유하러 오셨습니까? 가득 넣어드릴까요? 윤식은 담담하게 물었다. 상대의 눈에 당혹감과 동정이 스쳤다. 그건 윤식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부끄러울 것은 없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있었다. 일하고 있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자고 있었다. 윤식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반드시. 3장 작은 씨앗. 1999년 봄, 윤식은 작은 결심을 했다. 2년간 모은 돈은 700만 원이었다. 아내도 몰래 적금을 붓고 있었다. 여보, 다시 시작해요. 명숙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 윤식은 폐업한 공장에서 나온 중고 기계 2대를 샀다. 작은 공업사 한 칸을 월세로 얻었다. 이번엔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을 것이다. 작지만 단단하게 한 걸음씩. 처음 몇 달은 일거리가 없었다. 윤식은 직접 거래처를 찾아다녔다. 한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갔다. 어떤 이는 반갑게 맞아주었고 어떤 이는 냉담했다. 그래도 윤식은 멈추지 않았다. 윤 사장, 그때 일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는데. 이번엔 할 수 있겠어? 옛 거래처 대표가 물었다.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기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윤식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첫 주문이 들어왔다. 금액은 작았지만 윤식은 밤을 새워 작업했다. 낮 기일보다 이틀 일찍 완성했다. 품질은 완벽했다. 역시 윤 사장 솜씨는 믿을만하네. 그 말 한마디가 윤식에게는 어떤 상장보다 값졌다. 사장 다시 피어난 봄. 2002년 가을 윤식의 작은 공장은 직원 5명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화려한 재기는 아니었지만 매달 꾸준히 일거리가 들어왔고 빚도 거의 갚았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아빠 학교에서 장래 희망 쓰래. 이제 고등학생이 된 준호가 말했다. 뭐라고 쓸 건데?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윤식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아빠는 실패한 사람인데. 아니야. 아빠는 다시 일어선 사람이잖아. 준호의 말에 명숙이 미소를 지었다. 둘째 딸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윤식은 반지하 방에서 살던 시절을 떠올렸다. 새벽 신문 배달을 하며 달렸던 골목들, 주유소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던 순간들, 택배 상자를 나르며 흘렸던 땀방울들. 그 모든 시간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IMF는 윤식에게서 공장을 빼앗아갔다. 집도 빼앗아갔다. 하지만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다. 다시 일어서는 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윤식은 공장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피어날 수 있는 토양이었다. 작은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윤식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늘도 그는 일한다. 작지만 단단하게, 느리지만 확실하게, 바닥에서 다시 피어난 그의 삶처럼.